경력도 얼마 안 되고 자격증도 기본 하나 있는 신입 강사가 회의에서 수업료를 2배를 받겠다고 말해서 경악했어요. 이 뭔 개소리야! 말이 안 나왔어요. 대체 무슨 자신감과 패기로 수업료를 시장 평균 가격의 2배를 받겠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경력도 길고 자격증도 많은 다른 선생님이 그 가격을 어떻게 설명해서 세일즈 할 거냐고 물어보니 제 수업은 달라요. 딱 거기서 끝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자신감이 넘친다?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고요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제 겪은 사례인데 정말 거의 무경력에 가까운 신입 강사분이 새로 들어오시자마자 첫 회의에서 자신은 수업료를 2배를 받겠다고 말해서 전부 벙쪘어요. 가장 경력도 많고 이력도 화려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면서 판매할 거냐고 물어보니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자신감과 자기 객관화 실패는 달라요. 자신감은 자기 실력을 알고 그 위에 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인지 파악하고 그래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용기예요. 저 강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한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균이 어디인지, 동급 강사들은 어느 수준인지 이걸 아예 안 봤거나 봤어도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객관화 실패예요. 자신감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요. 저 사람은 자기 위치 자체가 없어요. 심리학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1999년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실험으로 증명한 거예요. 논리추론, 문법, 유머 감각 테스트를 했는데요. 하위 25%의 그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점수를 상위 40%라고 예측했어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예요. 실력이 없으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판단하려면 좋은 수업을 많이 봐야 해요. 그 경험이 없으면 자기 수업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자기 수업은 당연히 좋은 수업이에요. 착각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사 입장에선 2배 수업료가 완전히 합리적인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는요. 더닝 크루거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올라가면 오히려 자기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저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력이 쌓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보여요. 산에 올라갈수록 더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 거랑 같아요. 반대로 실력이 낮으면 부족함이 안 보여요. 그 영역을 모르니까요. 아직 산 입구에 있으면은 봉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실력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확신에 차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모를수록 더 자신감 있고 알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구조. 저 강사가 2배 수업료를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결과물에 굉장히 높은 값을 매겼어요. 주변 반응이 싸늘했는데도 다들 몰라서 그래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모르는 거였어요. 자기 수준을 측정할 도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이니 자기가 최고예요. 구조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뻔뻔한 게 아니라 블라인드 스팟이 거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런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객관화 기능이 고장난 사람. 고장난 사람한테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고장난 거니까요. 이게 개인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피드백이 없는 환경이 저런 사람을 만들어요. 수강생이 불만 있어도 그냥 안 오면 그만이에요.
수강생이 직접 당신 수업이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더 그래요. 직접적인 부정 피드백은 무례한 거라고 배워요. 그러니 부정적인 피드백이 차단돼요. 네, 수강생이 안 오는 그 자체가 피드백인데 저런 사람들은 그걸 아직 내 가치를 모르는 거야로 해석해요. 피드백 자체를 피드백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SNS까지 더해지면 더 심해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팔로우하고 좋아요만 보고 댓글도 긍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와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보여주는 구조. 그 안에서 자기 객관화는 완전히 작동을 멈춰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업료를 책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자기 느낌으로 2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재밌는 건 저런 사람한테 직접 말해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장 평균이 이 정도예요 라고 데이터를 들이밀면요. 돌아오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아직 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외부 정보가 들어와도 자기의 서사에 맞게 재해석해요. 반박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의 말로 처리해버려요. 심리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하는 정보는 걸러내요. 그러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에너지 낭비예요. 오히려 말해줬다가 넌 내 편이 아니네 라는 소리 들어요. 데이터를 들고 가면 데이터가 틀렸다고 해요. 입 다무는 게 맞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반응해요. 팀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제일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안 좋으면 팀원들 탓이에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상대방이 문제예요. 승진이 안 되면 회사가 자기 능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연애가 끝나면 상대방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자기는 옳고 외부가 문제예요. 수업료 2배 부르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2배예요. 그냥 그 사람 전체가 그런 구조로 작동하는 거예요. 수업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에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2가지예요. 시장이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자기 세계에서 살거나. 수업료 2배 부르는 강사는 결국 수강생이 안 와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야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외부의 다른 것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그나마 자기 객관화가 조금이라도 시작되는 거고 후자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요. 근데 솔직히 후자가 더 많아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바로 자기 객관화의 핵심일지라도요. 어느 쪽이든 주변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 만나면 그냥 말 아끼고 지켜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시장이 알아서 정리해요. 시장은 감정이 없으니까요. 자기 객관화는 능력이에요.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훈련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훈련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불편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여야 해요. 틀렸을 때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강사처럼 돼요. 경력이 쌓여도 실력이 아니라 자기 확신만 쌓이는 거예요. 허투루 쌓인 허풍 경력인 자기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 메타인지가 완전히 꺼진 상태. 그 상태에서 내리는 모든 판단은 자기 확신이지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저런 사람은 대화의 출발점이 달라서 주변에 있으면 피곤해요.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단어를 내뱉거나 표현을 사용하면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질 않죠. 출발점이 다른 대화는 어디로도 안 가요. 그냥 지치기만 해요. 데이터를 들고 가면 데이터가 틀렸다고 해요. 사례를 들면 그 사례가 특수한 거라고 해요. 뭘 들고 가도 자기 서사 안으로 흡수돼요. 그러니 저런 사람 만나면 에너지 쓰지 마세요. 틀렸다고 말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는 건 그냥 낭비예요. 내가 소모될 뿐이에요.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어요.
유독 자기 몸값을 높게 부르는 사람, 지적하면 오히려 넌 내 가치를 몰라라고 하는 사람,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자기 객관화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더 답답하죠. 나쁜 사람은 설득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자기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출발점 자체가 없어요.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을 시작하는데 문제를 모르면 해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 만나면 기대를 접는 게 맞아요. 변할 거라는 기대, 알아들을 거라는 기대, 다 접어요. 설득하려는 순간 내가 피곤해지는 구조예요. 결국 자기 객관화는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시장이 평가하는 본인 사이의 간격을 직면하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간격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해요. 그 간격이 클수록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피하면 간격은 더 벌어져요. 저 강사처럼요. 결국 지금은 SNS에서 이상한 다단계 파리하고 있어요. 드라마틱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냥 안 불러요. 그게 전부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의 결말은 대부분 이렇게 소리 없이 끝나요.